한국, 중국, 일본 차 문화의 공통점은 녹차가 중심이라는 것인데요. 찻잎의 산화를 막기 때문에 녹색 차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요. 건조는 왜 할까요? 흑차의 원료로 주로 쓴다고 합니다. 물을 길러 먹던 시절에는 물이 차지하는 영향은 참으로 컸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 한잔 하셨나요? 저도 차 한잔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하고 익숙한 차, 그래도 늘 봄이면 기다려지는 햇녹차, 바로 녹차에 대해 알아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녹차는 이전 강의에서도 몇 번 언급은 되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차 하면 녹차이죠. 녹차는 중국에서도 전체 차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고요. 일본에서도 녹차 생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한국, 중국, 일본 차 문화의 공통점은 녹차가 중심이라는 것인데요. 물론 세계적으로 차 소비의 주는 홍차입니다. 하지만 차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동양 3국의 차 문화는 여전히 녹차입니다. 또한 인류 최초의 차 역시 불발효차 녹차였습니다. 녹차는요, 차의 분류에서 기본 6대 다류 중 하나이고요. 또 발효를 시키지 않은 차라고 해서 불발효차, 비발효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성된 찻잎의 색상, 그리고 차 우린 탕색, 또 우린 찻잎, 엽저가 모두 녹색을 띱니다. 그리고 만드는 제과 과정은요, 체여, 살청, 유념, 건조인데요. 먼저 찻잎을 따서 바로 거의 살청에 들어가기 때문에 발효가 일어나지 않는 건데요. 살청은 찻잎 속의 산화 효소 성분이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높은 온도로 덮거나 찌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렇게 살청 과정으로 찻잎의 산화를 막기 때문에 녹색 차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요. 다음은 살청이 끝나면
살짝 식혔다가 유념이 들어가는데요. 유념은 비기입니다. 이것은 찻잎의 세포 조직을 적당히 파괴시켜서 차 성분이 잘 우러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부피도 줄고요. 또 유념을 함으로 해서 원하는 차 외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건조를 하는데요. 차나무에서 방금 딴 생엽의 경우 수분 함량은 보통 70에서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실 찻잎을 따는 순간부터 차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계속 수분 함량은 낮아지고요. 건조가 되어지고 있는 셈인데요. 마지막 건조 과정을 거쳐서 차가 제품으로 완성될 때 최종 수분 함량은 4 내지 6%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건조는 왜 할까요? 네, 저장입니다. 건조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바로 저장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저장성을 높여서 차의 변질을 막고요. 차 향과 차 맛을 좋은 방향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죠. 물론 차종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4 내지 6%, 3 내지 6%이 정도로 유사하고요. 단 보이차 같은 흑차 같은 경우는 최종 수분 함량이 10 내지 12% 정도로 다소 높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녹차는요, 제다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또 구분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먼저 살청 방식에 따라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찻잎 속의 산화 효소 성분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높은 온도의 솥에서 덮거나 또는 증기로 찐다고 했죠. 살청 방법이. 그래서 덮는 방법, 덮금차가 있고요. 또 증기로 찌는 증제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청을 증기로 쪄서 하는 방식의 녹차를 증청 녹차라고 해요. 이 증청 녹차는 주로 일본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나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덕금차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류 최초의 차는 녹차라고 했죠. 그때의 살청 방법은 바로 덕금차가 아닌 증청이었습니다. 중국 명대 이후 이 증청이 좀 없어졌고요. 솥에서 하는 덕금차로 변하면서 다양한 차 종류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여기 일본 증청 녹차에는 옥로차, 교구로차가 있고요. 센차인 전차가 여기에 속합니다. 다음은 건조 방식에 따라 또 이 덕금차가 나눠지는데요. 덕금차가 3가지 방식으로 또 나눠집니다. 살청은 솥에서 했는데요. 그 다음 비비기 유념을 한 다음에 다시 또 건조 역시 솥에서 마무리 작업까지 솥에서 하는 녹차를 우리는 초청 녹차라고 합니다. 초청 녹차. 살청과 이어서 솥에서 이어서 건조하는 방식이라고 했고요. 다음은 솥에서 건조를 하진 않고요. 살청은 솥에서 했지만 건조를 기계, 건조기나 또는 숯불에 쬐거나 또는 따뜻한 방, 온돌방 같은 데에 널어 놓아서 건조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 방식으로 만든 녹차를 가지고 우리는 이거를 홍청 녹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솥에서 살청은 했지만 건조할 때 햇빛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햇빛에 바짝 말려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를 쇠청 녹차라고 합니다. 쇠청 녹차. 쇠청 녹차 하면은 뭔가 떠오르는 게 있죠. 이 쇠청 녹차는 보통 바로 직접적으로 쓰이지 않고요. 흑차의 원료로 주로 쓴다고 합니다. 우리 보이차 같은 경우에 1차 가공한 모차를 쇠청 모차라고 하죠. 살청하고 유념하고 건조를 햇빛에 널어 넣어서 하잖아요. 대엽종 찻잎이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1차 가공된 차를 우리는 세청모차라고 합니다. 세청은 즉 햇볕에 말렸다는 뜻이고요. 모차는 차의 원료가 된다고 해서래요. 보이차의 원료가 되는 차라고 해서 세청모차라고 하는데요. 이 세청모차를 이제 액태 발효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면 그거는 숙차가 되는 거고요. 보이차 숙차. 그 다음 이 세청모차를 그냥 증기에 째서 뭐 동그랗게 병차 형태로 압병을 했다. 이러면 보이차 생차, 생병이 되겠죠. 또는 보이차 청병이라고도 하죠. 보이차 생차, 생병이나 청병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살청과 건조 이 방식으로 해서 녹차가 만들어지는 거가 초청 녹차가 있고요. 솥에서 살청과 건조를 다 하는 게 초청 녹차. 그 다음에 홍청 녹차가 있고요. 홍청 녹차는 살청은 솥에서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건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햇빛에 하는 세청 녹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청 자체를 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증기로 째서 하는 증청 녹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가 제다 방식에 따라서 불려지는 형태가 있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초청 하나, 홍청 하나 이렇게 딱 부러지게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결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건조 방식을 솥에서도 하고 건조기를 이용해서 한다. 그러면 반초 반홍의 차가 되겠고요. 살청은 증청으로 하는데 초청이나 홍청으로 홍청 녹차로 그런 방식으로 건조를 한다 그러면 반증 반초 또는 반증 반홍 이렇게 되겠죠. 전통 방식도 이어가면서 또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더 맛있는 녹차를 먹게 되겠죠. 다음은 시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판매되는 우리 녹차를 보면은요. 주로 체업 시기에 따른 분류, 그 상품으로 나오는데요. 녹차의 체업 시기, 즉 이른 봄에 딴 작고 어린 찻잎으로 만든 제품일수록 녹차는 등급이 높고 가격이 고가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언급은 되었었는데요. 체업 시기에 따른 분류 한번 보면은요. 24절기 기준으로 보면 여기에 고구가 있고요. 또 이파가 있습니다. 고구는 양력으로 4월 20일경이고요. 이파는 양력으로 5월 5일경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또 최고급으로 어린이 가장 일찍 딴 찻잎으로 만들어진 거를 우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우전은 말 그대로 고구전이라는 뜻인데요. 고구전 하면 4월 20일 5일 전 고구전 5일을 얘기를 하는데요. 엄격히 말하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차, 이때 만들어진 차가 우전인데 사실은 고구 전후 5일도 우전이라고도 합니다. 고구 전후 5일 우전 제품이고요. 다음은 우전 다음으로 만들어지는 차가 세작인데요. 세작은 우전 다음으로 만들어져서 이파 전까지 이때까지 만들어진 차가 세작입니다. 세작은 작설차라고도 해요. 작설. 작설은 참새작자의 혀설 해서 참새 혀처럼 어린 찻잎 모양을 얘기를 하는 말인데요. 요 세작이 요때 시기에 만들어진 차를 말하고요. 다음은 5월 5일부터 한 10일 이후까지 그래서 한 5월 15일이나 5월 20일 요때 만들어진 차를 중작이라고 합니다. 중작. 그리고 이 이후에 만들어진 차를 대작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체업 시기는요. 그 이전과 달리 날씨 변화, 기후가 많이 변해서요. 그 시기가 점차 앞당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서 우리는 우전, 세작, 중작, 대작
이런 거의 전체적인 상품 특징을 이해하면 되고요. 4월 며칠이라고 하나? 28일, 30일 날 만들어진 게 꼭 세작이야. 이렇게 정확하게 숫자에 큰 의미는 두지 말고요. 언제 땄는지 그거는 참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녹차를 맛나게 한번 우려봐야 되는데요. 차 우리기. 차 우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뭘까요? 네, 차 그리고 물이겠죠. 요즘은 생수와 정수 등이 보편적이라서 물이 그 중요도에서 잠깐 비껴갈 수는 있지만요. 옛날 물을 길러 먹던 시절에는 그 물이 차지하는 영향은 참으로 컸을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품을 논하듯 예전에는 첨품을 논했다고 하는데요. 첨품. 샘천자예요. 즉 물의 품질, 첨품을 논했다고 합니다. 초이선사 동다송 중에요. 주에 달린 글 중 일부가 있는데요. 차와 물에 관련해서 좋은 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릴까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첨품에 이르기를 차자 수지신, 수자 차지체, 비진수 막현기신, 비진차 막유기체라. 이것을 번역하면요. 차는 물의 신이요. 물은 차의 체이니. 진수가 아니면, 참된 물이 아니면 차의 신령스러움이 나타나기 어렵고, 진차가 아니면, 즉 참된 차가 아니면 그 체는 물이겠죠. 그 체를 규명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좋은 차와 좋은 물이 어우러져야 차의 참된 본질이 드러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요. 여러 번 읽으면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서양 유럽에 맨 처음 건너간 차는 녹차였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나 결국 홍차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들이 먹는 수질은 경수였습니다. 석회가 많이 함유된 경수 수질이었는데요. 그들이 먹는 경수 수질에는 녹차를 맛있게 우려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발효차, 홍차가 더 맞았었죠. 이렇듯 차에는 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녹차 좋은 거 골라보시고요. 또 좋은 물 선택해서 녹차 한번 맛나게 우려보세요. 그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